안녕하세요. 2021년도 상황 판단 풀어볼게요. 11번 문제고요.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조선시대 왕의 계보가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왕의 계보 규칙이 나와 있는데, 선지를 잠깐 보니까 이 놀이에 대한 이해를 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규칙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이 놀이가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선지를 보겠습니다. 일단 갑과 을이 번갈아 가면서 직전에 나온 왕의 다음 왕부터 한 번에 최소 한 명, 최대 3명의 왕을 외칠 수 있다. 베스킨라빈스 게임이 생각나고요. 아, 베스킨라빈스 맞죠? 예. 갑이 제1대왕 태조부터 외치고 순종을 외치면 놀이가 종료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고종을 외치게 되는 사람이 순종이 이기는 건가요? 아닌가요? 예, 순종을 외쳤을 때 이기는지 지는지 지금 잘 모르겠고요. 또, 예, 일단 특이조항 한번 볼게요. 특이조항이 반정에 성공한 왕이 폐위된 왕과 함께 외칠 수 없다니까 이 표를 보고 빠르게 중종반정, 여기, 그리고 인조반정, 여기,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선지 볼게요. 갑이 명종까지 외쳤다면 갑은 인조를 외칠 수 없다. 그래서 명종은 13번. 13번 외치면 여기서 을이 선조 광해군을 외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광해군만 외치는 경우 또 선조만 외치는 경우 선조 광해군 외치는 경우 이렇게 둘 있겠네요. 여기가 그다음 갑. 그럼 갑은 광해군까지밖에 외칠 수가 없고 여기서는 인조, 효종, 현종까지 하겠죠. 그래서 이 후자의 경우에 인종을 외칠 수 있으므로 바로 1번이 틀렸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정답. 그리고 2번. 갑과 을이 각각 6번씩 외치는 것으로 놀이가 종료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갑 6번, 을 6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6번을 센다면 참혹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각각 6번 외쳤다는 것을 12번 외친 것으로 보겠습니다. 총. 순서에 상관이 없으니까. 그럼 최대한 많이 외쳐야 되겠는데, 이 제약이 있잖아요. 이 제약에 있는 것을 이제 유의하면서, 일단 1번부터 10번까지 최대로 나눴을 때 3, 3, 3, 1이죠. 그래서, 4번. 그리고 11번부터 15까지 5개가 있으니까 3, 2 이렇게 외칠 수 있겠죠. 3, 2. 그래서 여기 2번. 16번부터 27번까지 총 몇 개인가요? 여기가 9개, 9개, 9개 해서 3, 9, 27이니까 9개, 10개, 11개, 12개겠네요. 그럼 12개. 12개니까 맥시멈 3으로 4번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 4번. 즉 10번만 외쳐도 어, 놀이가 종료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6번씩 외치는 것으로도 놀이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2번 맞고 갑이 인명선을 외쳤다면 연산군은 갑이 외친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인명선이 여기 있죠. 인명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최 여기가 중종은 을이 외칠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갑이 연산군까지 외쳤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갑이 첫 차례에 3명의 왕을 외치면 갑은 다음 차례에 세조를 외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해봅니다. 갑이 첫 차례 3명이면 여기까지죠.
그러면 을이 맥시멈으로 해봤자 단종이고 미니멈으로 해봤자 세종이기 때문에 세종을 했을 때 세 개를 외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세 개 외칠 수 있고 단종까지 했으면 당연히 세조 외칠 수 있고 그러니까 세조 외칠 수 있죠. 어떤 경우에도 순종을 외치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면 갑이 영조를 외쳤을 때 을은 승리할 수 있다. 자, 5번 선지가 이제 포인트 같은데요. 순종을 외치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라면 고종을 외치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러면 이 고종을 외쳐서 썼을 때 이기는 게임.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서 갑이 음, 영조, 영조 어디 있습니까? 영조 여기 있네요. 영조를 외쳤을 때 을은 갑의 선택에 관계없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을은 지금 남아있는 게 정순헌철이죠. 정순헌철고인데 이거 몇 개 있습니까? 지금 5개죠. 자, 일단 정석적인 방법으로 이제 을의 차례입니다. 을의 차례에서 정부터 정순 외칠 수 있고 정순헌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을 외쳤을 때 갑은 순, 헌, 철까지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도 을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정순을 외쳤을 때 갑은 헌, 철, 고까지 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최선을 다한다는 가정 아래 갑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정순, 헌을 외쳤을 때도 당연히 갑이 승리하겠죠. 그래서 5번을 틀렸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합리적임을 가정했을 때 정은 당연히 을을 외치겠고 그 다음에 갑은 을은 당연히 정을 외치겠고 그 다음에 갑은 아무리 많이 외쳐봐야 철까지잖아요. 그래서 을이 이걸 알고 있다면 정 하나만 외치는 게 가장 합리적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 그 다음에 순을 갑이 외치든 순헌을 외치든 순헌철을 외치든 을이 승리하는 게임이니까 이게 만능 선지인 겁니다. 여기에는 딱히 이제 이기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 이런 말이 원래는 이렇게 꼭꼭 넣어줬는데 여기엔 넣어주지 않는 게 이제 당연하게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럼 이게 정석적인 방법이었고 그럼 이제 정석적이지 않은 방법은 무엇이냐? 자, 여기서 이제 볼게요. 5를 먼저 외치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A와 B의 양자 게임이고요. 3개까지 외칠 수 있습니다. 1개부터 3개까지. 이렇게 되는 경우에 필승 전략이 무엇인가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4를 외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뭐 2, 3, 4 이렇게 해서 4를 외칠 수밖에 없게 만들고 5를 하면 이기니까 나는 상대방이 2로 시작하게 만들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다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10까지 외치면 된다고 칩시다. 그럼 똑같이 상대방이 9를 외쳤을 때 9를 외칠 수밖에 없게 하면 내가 이기는 것이고 8, 7 상대방이 7로 시작하게 하면 내가 이기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또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가 6까지 외치면 무조건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똑같이 여기다가 6으로 적용해보면 5, 4, 3 상대방이 5를 외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5까지 외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상대방이 3으로 시작하게 만들면 내가 4, 5, 6을 외침으로써 다시 요 사이클로 넘어가서 필승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5를 외쳤을 때 이기는 거면은
거기서 이 4개, 4를 빼줍니다. 그럼 1이죠. 나는 1까지만 외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확대해서 10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4를 뺍니다. 그러면 6. 이대로 되죠? 이대로 되죠? 그래서 이게 어떤 원리냐? 외칠 수 있는 최대한의 수 A 플러스 B. 그러니까 A와 B가 서로 합쳐서 외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인 4인 4의 4로 떨어지는 배수를 외쳤을 때 내가 필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만약 15라고 해볼게요. 15라고 하고 해보면 이게 4의 배수인 4의 배수를 빼준 11 그리고 7 그리고 3 이게 필승인 겁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1, 2, 3을 외쳤어요. 일단 나부터 시작할게요. 제가 1, 2, 3까지 외칩니다. 그럼 뭐 상대방이 뭐 4, 5, 6을 외칠 수도 있고 뭐 4, 5를 외칠 수 있고 뭐 4를 외칠 수도 있겠죠. 그럼 뭘 외치던 간에 4, 5, 6을 외쳤으면은 상대방이 내가 7을 외치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이 뭐 8, 뭐 90, 뭐 이렇게도 외칠 수도 있겠죠. 그럼 나는 11을 외치는 겁니다. 여기 3, 7, 11. 그럼 상대방이 뭐 예를 들어 12 하나를 외쳤다고 칩시다. 그래도 13, 14, 15 해서 내가 이기고 뭘 해도 이제 내가 이기는 수밖에 없죠. 자, 이거를 조금 응용해서 이렇게 해서 문제는 간단히 풀립니다. 그래서 5를 외쳐서 이기는 게임이면 그 A와 B가 외칠 수 있는 최소와 최대의 합인 4를 5에서 빼준 1을 외치는 사람이 1까지 외치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4의 배수를 맞춰주면 됩니다. 계속 이렇게. 상대방에게 턴이 넘어가면 나머지 내가 3개, 한 개는 무조건 이상은 외쳐야 되므로 내가 3개를 외칠 수가 있거든요. 이 원리인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이거를 응용해서 만약에 10을 외치면 이기는 게임이고 2개씩만 외칠 수 있다고 합시다. 1에서 2까지 2개까지 외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1과 2의 합인 3의 배수를 외치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10, 7, 4, 1 이렇게 되겠네요. 해볼까요? 내가 1을 외쳤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2, 3까지밖에 외치지 못하겠죠? 2를 외치거나. 그럼 내가 4로 끝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상대방은 또 5나 5, 6을 외칠 수 있겠죠? 그러면 저는 또 7로 끝내버립니다. 그럼 이겼죠? 왜냐면 상대방이 8 외쳐도 나는 90 외치면 되고 상대방이 8, 9 외치면 당연히 이긴 거고 이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경우 만약에 제약만 없었으면 한 27을 외쳤을 때 이기는 게임이다. 그리고 1부터 3까지 외칠 수 있다. 나, 너 이렇게. 그러면 23, 19, 15, 11, 7, 3 이게 필승 전략인 겁니다. 이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뭘 해도 이걸로 외쳐서 끝내면은 내가 질 수가 없는 그런 게임인 겁니다. 상대방도 근데 이걸 안다면 참 곤란하겠죠. 먼저 외치는 사람이 이기겠죠.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예,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추가해 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6시에서 8시 사이에 보행 신호가 점등된 횟수는 이라고 나옵니다. 도착 시간, 인원 뭐 이런 표가 있고 그 하이디 뭐 이런 문제 생각나네요. 몇 마리 몇 마리. 룰이 한 4개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건 쓸데없는 얘기고
일단 1분 30초 대기 후에 30초간 점등. 이 말을 그냥 이렇게 풀어줬네요, 여기다가. 표로. 그래서, 2분간 점등되지 않고, 보행 신호가 점등된 횟수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여기죠, 여기. 여기가 몇 번인지 세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행자를 인식하는 데는 여기. 인식하고 나서 시간이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이것도 뭐 당연한 얘기고, 예, 8시까지 횡단보도 앞에 있는 거 모두 얘기해 줬습니다. 그럼 일단 보행신호 점등이 0.5초고, 그리고 차량 통행 보장 2분, 1분 30초인데, 이것도 1.5분이라고 할게요. 지금 사이클이, 이렇게 가는 거 있고, 그리고 이 전까지 모인 사람이 딱 여기서 1.5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시냐. 지금 다 더하면 이게 4분이죠, 4분. 그럼 이제 4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던 그런 구간을 체크해서 미리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착 시각의 차이를 서로 봐서 4분 이상 나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 예를 들어서 6시 31분에 한번 점등, 그러니까 사람이 도착했다면 4분, 그 전체 사이클이 4분 동안 돌아가고 그 이후에는 또 아무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끊어주는 겁니다. 43분이 되기 전까지. 43분에 다시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네,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끊어주고 구간을 네, 여기도 이렇게 끊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구간을 만약에 여기 1구간, 2구간, 뭐 3구간, 4구간 이렇게 있어서 따로따로 봐주는 게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보는 것보다. 이제 시작해보죠. 그러니까 25분에 한 명이 왔습니다. 이 인원수는 상관없어 보입니다. 뭐 몇 명이 오던지 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 바로 1.5분 대기하겠죠. 그 다음에 점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이클이 끝날 때 사람이 있으면 플러스 1.5분 된 시간에 점등이 된다. 그러면 여기선 26.5분에 점등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쭉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더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점등이 된 시간으로부터 4분 뒤인 30.5분에 점등됩니다. 보니까 안 들어가죠? 얘는 날려주고,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점등, 즉 1구간에선 3번 점등되네요. 2구간 봅니다. 이거 두 개 간격 그냥 1분이죠. 따라서 44.5분에 점등이 될 것이고, 얘네를 데리고 가니까 한 번 점등 되겠네요. 구간 3, 여기는 60.5분에 점등되고, 60.5분이라 하면 요게 61분이라고 봐서 두 번 점등되겠죠? 얘네를 못 데리고 가니까. 그래서 여긴 두 번. 그리고 여기는 사이가 1분이니까 49분 49.5분에 점등되면 얘네 데리고 가겠죠. 그래서 여기도 1분. 그래서 합치면 3, 4, 7. 7번 점등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일단 짧고요.
가장 먼저 교체될 시계, 나중에 교체될 시계 짝지은 것은 해가지고 선지에 이렇게 줬는데, 일단 글이 짧으니까 한번 도전해보고 안 되면 그냥 자릅니다. 예, 일단 5개의 벽걸이 시계가 있고요. 그리고 A부터 E. 근데 A는 시침, 분침 모두 멈춰버려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B는 1분씩 느려지고, C는 1시간씩 느려지고, D는 2시간씩 느려지고, 또 E는 5분씩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1년 동안 정확한 시계와 일치하는 횟수가 적은 시계부터 순서대로 교체하는데, 음, 볼게요. 실제 시간이 이렇게 간다고 치면 365일까지 가겠죠? 0일에서 365일까지. 그럼 1일이 됐을 때 그냥 A와 비교를 해보면 A 같은 경우에는 계속 쭉 멈춰 있으니까 만약 1일이 되었을 때 12시 00분에 한번 지금 12, 언제 지금 맞아 있는지가 나와 있지 않죠. 그럼 임의로 그냥 12시 00분을 가리키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12시에 한번 맞고 그 다음에 1일차가 되는 24시에 한번 맞을 것입니다. 그럼 요게 2번 맞겠죠. 정확한 시각과. 그리고 2일차가 되더라도 12시에 한번 맞고 48시에 한번 24시에 또 한번 맞으니까 여긴 총 48시간이겠고 여기 또 2번을 맞습니다. 한 번, 2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마지막 되는 365일의 그 시간에 한 번 맞고 끝나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보기 쉽게 저는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 민 면적을 추측해 보겠습니다. 추출해 보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맞는 횟수고 여기는 시간이고 여기 365라고 쳤을 때 A는 1일차에 2번 맞죠? 2번. 그리고 쭉 2번을 이렇게 맞다가 365일차에 한 번 맞고 끝나겠죠? 이게 A. 색깔 바꿔서 B 볼게요. B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분씩 느려집니다. 그러면 실제 시간인 24시가 왔을 때 얘는 23시 59분을 가리키고 있겠어요. 그럼 이전까지는 쭉 12를 가리키고 있다가 24시가 될 때 23시 59분이 되는 거니까 얘는 12시가 되는 순간 그때 한 번 맞겠네요. 그럼 1일차에 이렇게 한 번 맞고 그다음 2일차에서 12시 또 여기 보면 48 실제로 48시간이 지났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음, 얘는 계속 11시 59분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2일차 정오가 되는 36시에는 역시 11시 59분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런데 2일차 정오에 해당하는 35시 59분에는 11시 58분을 가리키고 있을 것이므로 맞지 않게 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47시 59분에도 이 시계로 따졌을 때 46시 58분을 가리키고 있을 것이므로 맞지 않게 계속 어긋나게 되다가 이 1분의 오차가 계속 줄어들어서 45, 57 뭐 이런 식으로
46, 57, 46, 56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들어서 한 바퀴 돌 때, 즉 1의 오차로 12의 그런 12시간에 해당하는 그런 그러니까 시침과 분침이 한 바퀴 돌 때를 다시금 이 첫 상태로 첫 일로 되돌리려면 하루가 1440분이고 12시간이 720분이니까 최소 720분이 한 바퀴 돌아야 720분 만에 한 번씩 더 맞게 되는 겁니다. 두 번씩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날 한 번 맞고 다음 두 번째 날에는 0, 안 맞다가 720분 만에 한 번 맞아주고 720분이 아니죠. 721이죠. 1. 왜냐면 하루에 1분씩 당겨지니까 또 다시 0이 되는 이런 패턴을 그리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365일 1년 동안이니까 얘는 1년 동안에는 쭉 바닥을 치고 있겠네요. 이렇게 이게 B입니다. 그럼 같은 논리로 CD는 어떨까요? CD는 얘보다 똑같은 논리로 1시간 23시를 가리키고 있을 테니까 첫날에는 일단 24시간이 되기 전에 한 번 맞습니다. 12시에서. 얘도 12시에서 한 번 맞고 그 다음 날에 똑같이 안 맞겠죠. 이렇게. 근데 얘는 1시간씩 줄어들잖아요. 근데 하루는 24시간이니까 얘가 이튿날에 48시간에서는 10시를 가리키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쭉 줄다가 지금 여기가 되는, 그러니까 12분의 1시간씩 하루에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2일 뒤에는 한 번 더 맞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안 맞다가 또 하루 더 맞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게 C. 근데 그것에 D는 2시간씩 느려지니까 D의 경우에는 지금 똑같이 이렇게 가다가 이 주기가 점점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결국 A에는 못 미치고 B와 C는 지금 A보다는 횟수가 적고 그 다음에 C와 D는 A보다 적고 B보다는 많은 이런 꼴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와 E를 비교해 보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교체될 시계를 찾는 겁니다. C랑 B와 E를 비교해 봅니다. 그럼 E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시계보다 하루에 5분씩 빨라집니다. 그럼 실제 시간이 이렇게 있으면 실제 하루가 갈 때, 24일이 갈 때 얘는 여기를 24시 5분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럼 그 전에 역시나 12시에는 정오에는 한 번 맞아주고 24시가 되는 1일차 그 순간에 24시 5분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얘도 1일차에서는 1에서 시작하겠네요.
그리고 2일차인 48시간이 실제 시간으로 흘렀을 때 얘는 20, 40, 그러니까 48시 05분이 아니라 10분이 되겠죠? 하루에 5분씩 빨라지기 때문에 이걸 가리키고 있겠죠. 그럼 실제 시간으로 48시 10분에 요게 한 번 맞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또 한 번 맞게 되겠고, 그리고 그 이내를 보면은 얘는 계속 12시 5분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여기 안에서는 여기 12가 1일차 정오가 되는 순간에 역시 12시 5분을 12시 5분을 가리키고 있겠고 12시 실제 시간으로 05가 되면 그때 한 번 더 맞습니다. 그럼 얘는 여기를 기준으로 봐서 한 번 맞고 그리고 또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두 번씩 맞게 되는 건데 자 그럼 1일차에 한 번 맞고 2일차부터는 두 번씩 맞게 되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 일단 밑면적이 B보다는 크죠? B보다는 크기 때문에 일단 가장 먼저 교체될 시계는 B가 되겠고 가장 나중에 교체될 시계는 A와 D만 비교하면 되므로 일단 답은 A인데 E 같은 경우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E도 2씩 1 맞고 2씩 쭉 맞아서 마지막에 2로 두 번 맞고 끝나면 E가 가장 많이 교체될 시계, 가장 나중에 교체될 시계에 후보로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문제는 얘는 5분씩 빨라지게 되면서 이게 정확하게 맞는 순간에 얘는 한 번씩 더 가기 때문에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5분이 12시간의 그 주기와 맞아떨어지는 그 순간에 다시 한 번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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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교체될 시계인 A보다 요만큼이 모자란 겁니다. 항상. 따라서 가장 나중에 교체될 시계에서 A인 것도 이견이 없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시차 문제는 어떤 기준하고 뭔가 그 언제 한 번씩 맞아떨어지는지에 대한 그 자기만의 기준을 세워가지고 머릿속에서 이렇게 할 수 없다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떠올랐을 때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4번 풀어볼게요. 굉장히 이제 12, 13번이 머리 아픈 문제여서 어느 정도 반가운데 이거는 지금 어, 경우의 수, 뭐 표 짜고 이런 문제로 보입니다. 매트릭스 그리는 거. 그래서 변수가 몇 개인지 먼저 찾아보면 갑을병정 무가 아니라 갑도 있네요. 그래서 갑을병정이란 인간들이 있고 그리고 부산, 강릉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 그리고 눈이 내리거나 말거나 눈 그리고 하루거나 아니면 모두거나 그러니까 주말이니까 토, 일 이렇게 네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매트릭스를 몇 개 어떻게 짜야 될지 한번 봤을 때 요거 인간의 수 4, 지역의 수 서울, 부산, 강릉, 광주 4, 눈이 오거나 말거나 토요일과 일요일 둘 중 하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요렇게 묶어가지고 요거를 컨트롤 하든 아니면 지금 요렇게 묶어가지고 지역을 컨트롤 하든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를 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을 그냥 홀딩 시키고 지역으로 변수를 짤게요. 그리고 눈인 x를 이 안으로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오지만 어떤 게 더 간소화될까입니다. 왜냐면 이게 문제에서 다른 날이다.
그리고 눈이 내렸다, 눈이 내렸다. 눈이 내렸다는 그냥 OX로 보고 되고, 여기는, 요거도 OX인데, 지금 여기 하루만, 그리고 하루만, 뭐 이런 식으로, 이 날이 다른 날이다. 그러니까 날을 중심으로 OX를 봐야 되므로, 내가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 이렇게 가로치게 넣고, 그다음 OX는 그냥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갑, 을, 병, 정, 이렇게 깔고, 이거는 뭐 정해진 그런 어떤 규칙이나 이런 거는 없고, 뭘 넣어야 더 쉽다 이런 규칙에는 없고, 그냥 어떻게 감입니다, 감. 그래서 지역을 이 안에 내용을 채워넣는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서울, 광주. 왜냐면 한 사람이 두 곳의 지역에 동시에 있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갑을 보니까 지난 주말 중 하루의 당일치기로 서울을 다녀왔는데 서울엔 눈이 너무 예쁘게 내렸대요. 여기서 실수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바꿉니다, 이거를. 서울에 눈이 내렸다, 아니다, 서울에 하루 내렸다, 이런 거, 이렇게, 보기를 주니까, 서울, 강릉,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인간을 요 안에다 넣겠습니다. 서울, 강릉, 부산, 광주. 이렇게 하겠습니다. 갑이 하루에 있었대요. 그러면 토요일에 있었는지 일요일에 있는지 모르죠. 근데 지금 요거 문제 선지에서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그냥 토요일 임의로 해서 요날 갑이 있었다. 눈이 내렸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일치기라고 했으니까 갑은 그냥 여기에 있었겠네요. 토요일만 갔다 온 겁니다. 서울과 강릉을 하루에 모두 다녀왔는데 두 곳 다 눈이 예쁘게 내리더라. 자, 강릉을 갔다 오고 서울을 갔다 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머리를 써야 됩니다. 토, 일. 서울과 강릉에 눈이 온 날 갑과 을이 같이 있었던 경우, 그리고 다른 날에 있었던 경우. 서울에는 그럼 이틀 동안 눈이 왔는지 아니면 하루만 눈이 왔는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는 둘 다 서울에 눈이 왔던 경우를 넣고 왼쪽에는 하루만 눈이 왔던 경우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토요일로 하게 할게요. 요날 갑, 을 이렇게 있었던 경우 강릉에 을이 있었겠죠. 두 곳 다 눈이 내렸다고 하니까 요때 눈이 내린 거고 그리고 여기는 잠깐만요. 하루에 모두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 좋아요, 오히려. 하루에 더 요날 여기에 을이 있었던 거고 얘도 요날 을이 있었던 겁니다. 서울과 강릉을 하루에 모두 대단하네요. 아무튼 그리고 나는 부산과 강릉에 하루씩 있었는데 눈을 못 봤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뭔가 좀 이제 이렇게 묶어준 거고 부산과 강릉에 하루씩 있었다. 또 강릉을 물고 들어가네요. 그러면 이 날은 이렇게 돼서 여기가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리고 이날 병, 이날 병.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묶어줍니다. 병까지 처리했습니다.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광주에 하루 있었는데 해만 쨍쨍하고 눈은 안 왔어. 광주에 하루는 최소 눈이 안 왔다는 얘기고 부산에도 광주가 눈이 안 왔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부산에 둘 다 눈이 안 왔을 확률이 있죠.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엮여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 그리고 또 여기서도 두 가지로 갈려지잖아요. 여기서도 여기로 했는지 여기로 했는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좌절하려는 찰나에 갑이
너 뭔 소리 하니? 내 서울에 있던 날 봤는데 광주에도 눈이 내리고 있다고 했어. 정말 갑이 고맙네요. 예, 그래서 정말 갑이 고맙고, 광주에 그럼 적어도 하루는 눈이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던 날, 갑이 서울에 있던 날 여기는 눈이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부산에 둘 다 눈이 안 오게 되는 경우를 만들어주네요. 그리고 오른쪽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이런 날 정. 그리고 이날은 부산이 눈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고. 네, 이렇게 해서 꽤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제 선지를 보면 이것도 이제 확정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까지 묶여 있으니까. 광주에는 지난 주말 중 하루만 눈이 내렸다. 광주에 지난 주말 중 하루만 이렇게 다 묶여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지난 주말 중 하루만 서울에 눈이 내렸다면 부산에도 지난 주말 중 하루만 눈이 내렸다. 지금 오른쪽의 경우는 둘 다 눈이 내린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만 눈이 내렸다는 이 경우에 부산에 하루만 눈이 내렸지 않았죠. 둘 다 눈이 내리지 않았죠. 때문에 X. 디귿 지난 주말 중 하루만 부산에 눈이 내렸다면 지금 이 경우에는 왼쪽의 경우가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부산엔 둘 다 눈이 내리지 않은 경우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부산에 하루만 눈이 내렸다면 갑과 을이 서로 있었던 날이 다른 날이다. 확인 가능하죠. 그래서 딕을 맞고 리을 지난 주말 중 하루에 서울 눈이 내렸다면 아까 니은하고 같은 전제네요. 병이 부산에 있던 날과 요 날과 그리고 정이 광주에 있었던 날이 다른 날인 거 확인되시죠? 리을도 맞고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 정답. 좀 짜릿하네요. 자, 15번 역시 전 문제와 14번 문제와 비슷한 패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이고요. 변수 봅니다. 갑부터 무까지 있고 법, 백, 탄, 민. 그리고 그게 각각 권수가 있나 봐요. 한 권씩입니다. 여기 3, 3, 1, 2를 나눠줬다고 하고요. 어떻게 나눠줬나 된 거 보니까 특별한 거 없고 이제는 숫자만 컨트롤하면 되니까 그대로 그냥 매트릭스를 짭니다. 갑을 병, 정, 무 이렇게 그대로 짜서 법, 백, 판, 민 이렇게 하고 법령 3, 백서 3, 판례 1, 민원 2 이렇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규칙이 있고 대화가 있는데 이건 대화는 부존재화, 죄송합니다. 이게 부존재화입니다. 그래서 갑은 책을 한 권만 받았어. 갑 1. 그리고 을이 4권 다 받았어. 는 이렇게 해주고 법령은 받았지만 판례는 받지 못했어. 판 받지 못했고 판이 1이니까 여기 다 막아주고 지금 병까지 받고요. 나는 책을 한 권도 받지 못했어.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병이 받은 책은 모두 받았고 병이 못 받으면 받지 못했어. 무랑 병은 같이 가네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요.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순서가 무슨 의미인지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선지를 보니까 법령집을 받은 사람은 백서도 받았다. 1번 선지부터 그냥 쭉 볼게요. 지금 법은 여기 3명 받아야 되는데 여기 3명 다 꽉 찼죠. 그래서 갑,
X. 지금 나와 있는 정보만 가지고는 병과 무가 둘 다 받았으면 분명 이렇게 다 받았을 것이고, 둘 다 안 받았으면 다 안 받았을 것인데, 지금 둘 다 안 받았을 경우를 가정해보면, 백서가 3명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동그라미가 3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둘 다 받았을 거라고 논리적 모순이 없게 이렇게 확정을 해주고, 갑은 백서를 받지 않았고, 갑은 병보다 민원 업무가 많다. 민원 업무 여기 있잖아요. 근데 갑이 하나는, 받았으므로, 일단 갑은 민원 업무를 받았죠. 민원 업무가 아니라 민원 사례집을 받았죠. 근데 민원 사례집은 민원 업무가 많은 사람부터 한 권씩 나눠졌고, 갑 을이 받았고, 병, 무가 못 받았으니까, 병보다 민원 업무가 갑이 많겠네요. 그래서 맞고, 이것도 맞죠? 그리고 병은 무보다 많은 도서를 받았다. 도서를 주는 기준을 보니까, 예, 병이 2개 받았고, 그리고 무는 2개 받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같죠? 받은 도서 수가. 3번 정답이고, 4번, 병은, 정은 을보다 근속연수가 길다. 근속연수는 짧은 사람부터 한 권씩 받았습니다. 백서. 그러면 을, 병, 무가 일단 짧고, 근데 을하고, 근데 정은 못 받았기 때문에 정은 근속연수가 길죠. 맞고, 5번 을이 보유하고 있던 법령집은 갑이 보유하고 있던 법령집보다 발행연도가 빠르다. 법령집은 발행연도가 빠른 사람부터 한 권씩 나눠주었죠. 그래서 지금 발행연수가 을, 병, 뭐부터 먼저 받았는지가 누가 먼저 받았는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을이 보유하고 있던 법령집이 갑보다 빠르니까 먼저 받았겠죠. 그래서 5번도 맞는 현지. 예, 16번에 A시 예상 성과건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고요. 공고문 제도의 취지, 지급 요건 대상, 지급 기준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어, 취지를 우리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급 요건과 대상 위주로 보고 그리고 그게 충족을 하면 지급 기준을 보는 식으로 오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사례가 다 다르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요거 먼저 볼게요. 발생 시기가 이제 발생하지 벗어나서 발생했다면 따로 이제 지급 요건이나 대상이 되지 않아 버리기 때문에 먼저 그거를 제거해 버리면 여기 1번에 2019년 12월이죠. 그래서 얘는 받지 못한다. 어, 지금 여긴 괜찮고 여기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네. 그래서 요거 봤다 이렇게 보고 대상이 A시 공무원 그리고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입니다. 그리고 국민도 가능하네요. 예산 낭비에 신고하거나 예. 지금 사무관 을인데 A시 사무관 을이니까 A시 공무원 맞고요. 국민병인데 아, 지출 절약이나 수입 증대 그 제안을 제출하긴 했습니다. 지역 수입 증대에 기여한 국민. 괜찮네요. 그리고 4번, 비기관 이사. 기관의 임직원인 건 맞고요. A시 위임사무 수행한 거 맞습니다. 근데 위임사무 수행하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괜찮네요. 그리고 5번, 어, A시 사무관, A시장의 지시를 받았죠. A시 사무관 자체는 그냥 괜찮습니다.
첫 번째, 자발적 노력을 통한 제도 개선 등으로, 그러면 A시장이 지시를 받은 건 자발적 노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5번 제껴주고,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제껴줄게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2번은 자발적인 게 맞아 보이고, 3번은, 자발적인 거는 맞는데, 일단 이게 좀 애매한 게, 요거 좀 남겨둘게요. 지역 축제에 관한 제안을 제출한 게, 지금 지출 절약이나 수입 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한 게 아니라 지역 축제에 관한 제안을 제출했잖아요. 지금 보니까 다시 보이네요. 그래서 3번도 제껴주고 4번은 위임 사무를 수행하긴 하는데 제도 개선을 통해 그러니까 무슨 따로 시켰다는 말이 없으니까 일단 자발적으로 봐주죠. 그래서 저 이제 지급 기준을 보면 2번 볼게요. 제도 개선을 통해 절약하여 주요 사업비를 절약했죠. 그럼 여기 절약액의 20%입니다. 그럼 3,500을 절약했으니까 20%인 700 그리고 210, 210이네요. 왜냐면 타부서나 타사업부로 여기 전부서에 확산된 거는 지급액의 30%를 가산하여 지급이니까 이렇게 해서 얘는 910. 4번 위임 사무를 수행하면서 제도 개선. 경상적 경비니까 여기에 해당 절약액의 50%. 그러면 1,800만 원이니까 900이겠죠? 뭐 따로 타부서나 타사업 이런 거 없고 수입 증대 아니고 절약이고 네. 때문에 2번 정답. 네, 저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갑 관할구역 소방서에 배치되어야 하는 소방자동차의 최소 대수 소방사다리차, 화학차, 지휘차 및 순찰차 그 밖에 차량이 있는데 그 전체가 소방자동차군요. 또 최소 대수니까 가능한 한 적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황을 볼게요. 일단 소방서 한 곳, 그리고 뭐 백화점 건물 뭐 1200개소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범위가 요거 가나 다라 이상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볼게요. 그래야 좋을 것 같아요. 가나 다라 해서 각각 몇 개 있는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상황을 보겠습니다. 소방 사다리차 이렇게 층수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긴 층수가 11, 뭐 1에 걸리는구나. 그리고 30동 있고 20동 이상 있거나 걸리네요, 바로. 고가 사다리차 한 대. 그래서 1 딱 해주고 요거는 내가 해결했다. 3층 백화점이 하나 있으며 5층 이상 백화점이고 여기는 안 되네. 안 걸리죠? 그래서 가는 끝. 그러면 고가 사다리차가 배치되어 있는 거리가 20km 이내인 경우 끝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25km니까 20km 이내 아니죠. 그래서 가는 1, 나는 내폭 화학차 또는 고성능 화학차로 된대요. 여기 나의 고 이렇게 되네요. 그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 옥내 뭐지? 의 수에 따라 화학차를 설치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가 1200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1200개소면 여기 1000개소 이상인 경우로 바로 알겠죠? 그럼 다음 계산식에 따라 된 만큼 추가 배치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거 꽤 자주 나오는데 뭐 누적 같은 개념인데 누적이 자주 나오긴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500개소 이상인 경우는 2대. 그럼 2대를 그냥 가지고 이거 구분이 의미가 없었네요. 그리고 2대 플러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걸 플러스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 제주도 증액수가 1200이므로 200 나누기 1000 이거 말할 것도 없이 그냥 한 대네요. 그래서 여기 세 대에 다 각각 한 대 이상 배치한다 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 소방서랑
그럼 값만 보면 되죠? 요거는 안전센터 할 필요 없으니까 값 관할구역에 지휘차 1, 순찰차 1, 뭐죠? 소방서 한 곳인데 그럼 2, 그래서 5, 6이네요. 제가 쉽게 풀어서 그런 건지 난이도가 쉬운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 처음에 이게 포인트가 상황을 먼저 보고 올라갈지 아니면 요 배치 기준을 보고 먼저 올라갈지 해서 배치 기준을 먼저 보고 와서 좀 쉽게 푼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기준을 가지고 푸시면 좀 예, 18번 문제예요. 18번 문제인데 상황 그리고 네, 뭔가 쉽지 않습니다. 갑이 보고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고요. 갑이 뭐 이동 분석 팀장이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고하려고 한다 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것도 그냥 변수를 위주로 볼게요. 뭐 금융 중심지 이렇게 이루어진다. 근데 대부분 미국 달러를 통해 이루어진다. 시간을 기준으로 봐야겠군요. 이게 1989, 2019, 1999, 2020 해서 아까 단위 변환 문제처럼 연결고리를 찾아서 달러랑 유로를 음, 바꾸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파악이 됩니다. 유로 기준, 달러 기준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1989 있고요. 그리고 99 있고 10, 16, 19, 20, 뭐 이렇게 변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루 평균 세계 외환 거래액이 지금 기입을 하겠습니다. 정보 정리를. 6천억 달러. 그리고 2019년에는 6조 6천억 달러니까 1989를 0.6이라고 했을 때 2019가 6.6이네요. 그럼 하, 평, 세 이렇게 돼. 그리고 은행 간 외환 거래가 미국 달러예요. 미국 달러. 달러는 이처럼 외환거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뭔 소리야. 기축통화 뭐 아는 내용이고요. 1999년 도입된 유로는 달러와 동등하게 기축통화 뭔 소리야 또. 예, 2020년 세계 외환 거래액의 32%. 잠깐만요. 이게 지금 세계 외환 거래액 2020년이 안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2020년 세계 외환 거래액의 유로가 32%. 그럼 유로 여기 이게 32% 요거에 그리고 이는 4년 전보다는 2%포인트 다행이다. 퍼센트 계산 아니라서 높아졌으면 4년 전에 요거에 30% 그리고 10년 전이면 2010년이겠죠. 요거에는 8%포인트 낮았으니까 40%. 자, 그리고 이제 상황으로 볼게요. 끝났어요. 상황에서 2010년 16년에 하루 평균 세계 외환 거래액은 3.9, 일단 10년에 3.9 달러와 5조 2천억, 5.2였습니다. 그럼 2016년 유로로 이루어진 하루 평균 세계 외환 거래액을 2010년과 비교. 16년 요거를 이거랑 비교한단 말이죠. 자, 그럼 요거 바로 계산합니다. 49, 36, 34, 달러 기준이니까 그냥 바로 계산해서 넣으면 됩니다. 뭐죠, 이거? 3.9, 예, 3.9, 49, 36, 34, 12, 156, 그리고 6, 156. 똑같습니다. 그래서 변화 없음. 네, 이거 뭐, 문제가, 네, 예.
19, 20번 세트 문제입니다. 이렇게 세트 문제가는 저는 이렇게 긴장되는지 모르겠어요. 세트 문제 지금 다 줄글로 되어 있는데 제 눈칫밥으로 이게 법 얘기예요. 법 얘기. 법 얘기고 지금 20번 문제를 보니까 연나이 62세라고 콕 집어주죠. 그리고 지금 이 글이 보기 좋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이렇게 법 조항이 이렇게 있던 거를 설명을 해놓은 거란 얘기예요. 따라서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다 일일이 다 만들 필요가 없고 필요한 정보는 뽑아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19번을 문제를 먼저 볼게요. 일단 연령규범 얘기입니다. 1번 연령규범 바로 여기 나오네요. 첫 번째 문단 특정 나이의 어떤 사회적 기대와 믿음. 사회적 기대라고 하지 개인적 아니죠? 2번 만 나이와 연 나이가 항상 같다. 일단 항상 같은데 왜 문제를 냈을까? 잠깐 여기 연 나이 나와 있고요. 만 나이 1년이 지나면 한 살을 더 먹는 게 만 나이고 이건 상식적으로. 근데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제외. 즉 내가 뭐 19년생이다 예를 들면 그럼 20년에 1월 1일 되면 한 살 먹는 게 바로 연 나이고요. 근데 뭐 6월 6일에 태어났다 하면 6월 6일까지는 한 살 안 먹고 0살인 게 만 나이고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바로 저는. 그래서 같은 연도 내에서는 만 나이와 연 나이가 항상 같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3번 각국 법률에서 제시되는 노인 연령 기준이 이것도 동일하면 왜 문제를 냈겠습니까? 여기 나오긴 하죠. 화내서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 몇 세부터 노인이라고 규정하는 연령 기준이 일관되게 제시되고 있지 않는다라고 나오니까 틀렸죠. 4번 결혼에 대한 기대 연령은 생물학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사회 여건 변화가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결혼에 대한 기대 연령 찾아볼게요. 쭉 스캔 중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네요. 즉 취업, 결혼 등에 대한 기대 연령이 사회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선지. 그래서 5번이 정답인데 만 19세인 사람은 운전면허 취득, 술구매, 투표부터 볼게요. 만 19세, 그러니까 만 나이죠. 만이면. 그럼 일단 만 18세부터 볼게요. 운전면허 취득 여기 있죠. 18세 이상이면 당연히 19세도 되는 거니까. 술구매는 언젠가 볼게요. 술구매 지금 여기는 술구매 딱히 안 나와 있고 이 제가 보는 문단에서 투표권은 만 19세 이상이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투표는 가능하죠. 술구매는 여기 있습니다.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이거는 연 나이. 근데 연 나이가 만 나이보다 더 이제 약하죠. 그러니까 만 나이가 더 엄격한 기준이기 때문에 만으로 되면 연도 되는 겁니다. 때문에 술구매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19번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19번 이렇게 보통 세트 문제 두 개 있으면 첫 번째는 대체로 쉬워요.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랬는데 뭐 앞으로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니까 말을 좀 아끼죠. 그러면 20번도 볼게요. 20번은 5월생인 갑국 국민입니다. 연나이 62세. 그럼 이것도 아까 요 연과 만이 만으로 되면 연으로도 무조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나이 62세. 이것도 범위를 좁히면서 한번 봐볼게요. 만 65세 이상이 대상이고 만 62세부터 노후연금 수급 연령이죠. 그러면 노후연금 수급 연령은 만 62세니까 연 62는 당연히 누리고 있거나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노후연금 수급 네 요거죠. 요거 네 이렇게 두 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관과 노인교실 이용, 주택, 이렇게 네 가지. 노인교실 이용, 노인교실 이용, 노인복지관은 여기, 그리고 주택연금 가입은 여기, 노인주택 입주 자격 여기. 자, 됐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 두 개 받고, 자, 이제 그럼 만 65세 이상이 대상인 거는 무조건 안 되겠죠. 기초연금 수급, 여기 제낄게요. 기초연금 수급 들어가 있으니까 제끼고, 장기요양 어쩌고 저쩌고 요거 제끼고, 그리고 노인 일자리 제공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만 65세 이상에게 교통수단 이용 시 무료, 이것도 없습니다. 이거 왜 이러지? 실수했네요. 지금 여기 노후연금 수급 연령이 만 62세인데 아까 해석을 잘못했어요. 만 62세면 당연히 만 62세부터 이제 된다는 거니까 연 62세면은 지금 19번 쉽게 풀어서 좀 해이해졌나 봐요. 그래서 지금 연 5월생이니까 안 되죠. 그래서 노후연금 수급 빼야 됩니다. 그래서 4번 빼고, 그리고 3번도 이제 기초연금 수급 빼야 됩니다. 여기 아까 이 기초연금 수급 빼놨죠? 기초연금 수급 만 65세 이상이니까. 그래서 5번 정답. 20번도 이제 쉬운 문제였는데, 제가 이제 끝날 때 돼가지고 헷가닥 했나 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